LA를 휩쓴 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은 멀쩡히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을 본 전 세계가 경악하며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각으로 아침 6시,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잠이 깼어요. 레나, 한인타운이 위험해. 산불이. 창밖을 보니 하늘이 온통 붉었어요. 저는 CNN 특파원 레나 킴이에요. LA 자란 한국계 미국인 2세죠. 특파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이건 제 고향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베벌리힐스 방향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거였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어요. 제 카메라맨 제이슨 리도 이미 장비를 챙기고 있었죠. 차에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죠. 소방헬기들이 열심히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강풍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92년 LA 폭동 때도 이런 광경은 없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감났어요. 도로는 이미 혼잡했어요. 한쪽에서는 피난 차량들이 줄을 이었고 반대편으로는 소방차들이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죠.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도 자꾸 한인타운 쪽이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그곳에 살고 계시니까요. 그때였어요. 제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건 주변은 온통 불바다인데 유독 한인타운 구역만 마치 보호막이 쳐진 것처럼 불길이 비켜가고 있었어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불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죠. 현장 중계를 하면서도 이 특이한 현상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소방관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현장 지휘관인 마커스 브라운 소방서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30년 경력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했어요. 건물 구조나 소방시설이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죠. 제이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광경은 더욱 놀라웠죠. 건물들은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었고 주민들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건물 주변에 물을 뿌리고 옥상에서는 자체 소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죠. 할머니의 식당에 들렀을 때 그곳은 이미 작은 대피소로 변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LA 폭동의 악몽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한인사회의 결단이 이렇게 30년 만에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중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한인타운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한인타운이 보여줄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그 이야기의 증인이 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취재를 시작했어요. 제이슨은 피곤해 보였지만 카메라를 든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죠. 한인타운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주변 지역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로버트 장 한인 회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레나, 내가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길 정말 잘됐구나.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한인 2세인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장 회장은 우리를 한인회관 지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마치 NASA 통제실 같은 첨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한인타운 전체가 3D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화재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었죠. 92년 폭동 이후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장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그때 가게를 잃으셨다고 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인들의 결심, 그게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윌리엄 최상인 회장이 건물 구조를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건물이 불에 강한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 외벽은 내화성이 뛰어난 특수 재료를 사용했대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제가 어릴 때 보던 한인타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자발적으로 나와 서로를 돕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친구분들도 그 속에 계셨죠. 소화전을 점검하고 비상용 물품을 나르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안무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화재 경보 시스템은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상세한 대피 정보를 보며 미국의 단순한 경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죠. 옥상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각 건물 옥상에는 대형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 발전기도 갖춰져 있었죠. 한국의 아파트를 본떴어요. 장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서울에서 본 아파트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민들의 훈련 시스템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하는 화재 대피 훈련.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공동체의 안전은 개인의 편의보다 중요하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취재를 마치고 할머니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제이슨이 물었어요. 이런 곳이 LA에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미국 속의 작은 기적이었죠. 1세대의 고난과 2세대의 기술이 만나 이뤄낸 기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한인들의 강인한 의지가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붉은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한인타운은 살아남을 거예요. 아니, 이미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확신했답니다. 산불 발생 3일째, 아침 일찍 한인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완전한 구호센터로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죠.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때야. LA 폭동 때 백인 교회가 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한인회관 체육관은 놀랍게 변신해 있었어요. 에밀리 강이라는 젊은 자원봉사 리더가 2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을 지휘하고 있었죠. 그녀는 평소엔 플로리스트였어요. 꽃을 보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녀의 말처럼 체육관은 완벽한 임시 숙소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세대의 노하우와 우리 세대의 기술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원봉사자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물품 관리를 하면서도 할머니 세대의 꼼꼼한 정리 방식을 그대로 따랐죠. 각 물품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의무실에서는 다니엘 윤 응급구조팀장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을 여러 가지고 있었죠.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그의 치료 방식은 많은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두 가지 다 치료해야 하죠. 주방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인 식당들이 교대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는 다른 커뮤니티의 식당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멕시칸 타코, 이탈리안 파스타가 비빔밥, 김치찌개와 어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밤늦게 본 광경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특히 많았어요. 알고 보니 대부분이 LA의 한인 2세, 3세들이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아픔을 우리가 치유해야죠.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구호소의 운영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군대식 체계와 미국의 자율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한인회관 2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임시 교실이었죠. 자원봉사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 초등학교 은사님도 계셨어요. 교육은 멈출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밤이 되자 한인회관 앞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K-팝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울려 퍼졌죠. 음악을 들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 그래서 다른 이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하는 거야. 제이슨이 카메라를 내리며 물었어요. 이런 모습을 전 세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재난 구호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상처받은 공동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었죠. 밤늦게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레나야,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지. 네, 할머니,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약이 된 거죠. 산불 발생 일주일째, LA 소방국 대책회의에 참석했어요. 마커스 브라운 소방서장의 특별 초청이었죠. 레나, 당신은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요? 그의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회의실의 고위 소방 관계자들 앞에서 제가 발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마치 다른 세계일 것 같았거든요. 어릴 때 한국에서 보았던 재난 대비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 시스템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로버트 장 회장의 안내로 한인회관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의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구동되고 있었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야.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재난 문자 시스템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LA 소방국의 메시지는 단순했죠. 화재 발생, 대피 요망,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인타운 주민들이 받는 메시지는 달랐어요. 실시간 대피 경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 공기질 정보까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상세한 안내가 제공됐죠. 제이슨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촬영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1000년 동안 이웃 나라의 침략을 겪어왔으니까, 그 말씀처럼 한인타운의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관리 방식이었어요. 모든 건물이 위험도에 따라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적의 경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호등까지 제어됐죠. 반면 LA 소방국의 시스템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노후화된 장비, 끊기는 무전기. 브라운 서장의 한숨이 이해가 됐어요.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컸어요. 한인타운은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보다 준비된 통제가 낫다고 배웠어. 장 회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문화와는 다른 접근이었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과거의 화재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였죠.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시스템 관리자의 말처럼 수치는 분명했어요. 저녁 뉴스를 준비하면서 제이슨이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LA 전체에 도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문화의 차이, 철학의 차이였어요. 하지만 브라운 서장이 보여준 변화의 의지, 그리고 한인사회의 공유 정신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죠. 창밖으로 LA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아직도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우리는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늘 고민해왔던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 같았답니다. 한인타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의 작은 식당은 이제 대형 구호소의 주방이 되었고, 예전에 제가 방과 후에 숙제하던 테이블에서는 이재민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새벽녘 취재를 시작하면서 한 교실에서 특별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이재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임시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을 만났어요. 레나, 우리는 배움을 멈출 수 없잖아. 은사님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수업을 이어가고 계셨죠. 교실 창가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불타는 집 옆에 서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는 더 큰 원이 그려져 있었죠.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에요라는 문구가 영어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점심시간, 윌리엄 최상인 회장의 식당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한인 식당들이 돌아가며 준비하던 식사가 이제는 LA 전역의 식당들이 참여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한 거예요. 할머니의 김치찌개 옆에는 이탈리안 파스타가, 비빔밥 옆에는 멕시칸 타코가 놓여 있었죠. 음식으로 하나 되는 LA의 모습이었어요. 오후에 도착한 소식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인 건설업체들이 모여 임시주택 건설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로버트 장 회장의 안내로 찾아간 건설 현장에는 제 어릴 적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어엿한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된 그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고 있었죠. 의료 지원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다니엘 윤 팀장이 이끄는 의료봉사팀은 이제 한의학과 양의학을 결합한 통합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면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해요.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한인회관 앞마당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어요. K-팝 커버 댄스 팀과 흑인 가스펠 성가대가 함께 무대를 꾸몄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백인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평생을 한인타운 근처에 살면서도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다고 하셨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한인 청년들의 활약도 눈부셨어요. S의 통해 실시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드론을 활용해 재난 현장을 모니터링하기도 했죠. 1세대의 경험과 2세대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자원봉사 활동을 지켜보며 제이슨이 물었어요. 레나,
당신도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제 역할, 두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죠.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겪은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이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하는 거야. 그래요. 한인사회의 헌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상처를 통해 배운 연민과 사랑의 실천이었답니다. CNN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제 특별 리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BBC, NHK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후속 취재를 요청해 왔어요. 그날 저녁, UN 재난관리국 대표단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인타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커뮤니티 기반 재난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했죠. 특히 전통적 공동체 정신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높이 샀어요. LA 시청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시장이 직접 한인타운을 방문해 그동안의 편견을 사과했고 한인타운의 시스템을 LA 전역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민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글로벌 재난관리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나섰죠. UN 총회 특별 세션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어요. LA 한인타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오랜 지혜가 UN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인타운으로 돌아와 보니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죠. 할머니와 함께 옥상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산불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거예요. 한인사회의 아픈 경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된 거죠. 레나야, 이제 알겠니?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지. 네, 할머니.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된 거예요. 이제 LA 한인타운은 더 이상 작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희망의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것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